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메디슨 초음파 정례 토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례 세 번째 시간으로 우측 간엽에서 발생한 고에코대를 가지는 혈관조입니다. 그렇게 해망지오마 중에서 마지날 하이퍼에코익 패턴을 가진 헤파티 해망지오마지요. 이 43세 여자분으로서 내원 6개월 전에 심하부 통증으로 주소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1개월 전부터 소화불량이 다소 심해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내원 시에는 바이탈 사인 정상이고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는 위험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검사실 소견에서는 GOT, GPT, 알파 페토프로테인 다 정상 범위였고 안티젠, 안티바디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염 바이러스도 음성이고 그 간 수치도 정상이었습니다. 자, 초음파 소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 우엽이죠. 간 우엽에 1.5cm 크기의 원형의 종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 고에코 종괴가 이 라이트 키드니죠. 라이트 키드니의 간 우엽의 후하구역이죠. 요쯤 되면 후하구역, 요쪽이 후상구역이죠. 여기도 포탈빈을 보시면 포탈빈이 안테리어 인피리얼쯤 되고 요거는 이제 포스테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서는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S6 부분입니다. S6하고 S5하고 경계쯤 되겠습니다. S6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보시면 확대된 초음파상에서 이 고에코 전개에는 변연이 고에코이고 내부는 다소 에코가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하자면 마지널 하이퍼 에코익 패턴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종괴의 주위에 변형 고에코대를 보이고 이런 것은 해망지오마의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이닝 리버 디지가 정상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언더라이닝의 리버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리버 시로시일 때는 해망지오마보다는 HCC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결 때는 간별을 요한 질환으로서는 HCC, 메타세 캔사, 그 다음에 헤파틱 업세스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세포함은 주위가 평활하고 저에코대로 보이죠. 전이성 간암은 다발성으로 보이고 타겟 사인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농량은 이것은 스테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초기에는 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에코가 고에코로 보이다가 차차차차 이제 그 내부가 낭성 변성을 나타나면 내부는 저에코, 페리페리는 고에코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파틱 압세스는 우리가 피버라든지 루코사이토시스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해망지오마로 의심이 됐고 이 사진은 없습니다만 CT로서 다이나믹 CT로서 해망지오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중례는 S6 부분에 직경이 1.5cm 크기고 종괴의 주위에 고에코대로 보이는 간혈관종으로 복부 차음파에서 이제 우연히 발견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해망지오마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해망지오마에 대해서 우선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하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혈관종 우리가 임상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가 있는 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혈관종 굉장히 임상에서 흔히 보는 질환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죠. 그래서 해망지오마는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캡슐은 없습니다. 캡슐은 없지요. 그리고 이 안에 무수한 바스큘라 채널을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큘라 스페이스입니다.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스큘라 스페이스는 엔도셀리움으로 라이닝 되죠. 여기 엔도셀리움이 바스큘라 스페이스 전부 다 엔도셀리움으로 라이닝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는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예,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리브의 해망지엄마는 대부분 카버너스 타입 해망지엄마죠. 카버너스 타입 해망지엄입니다. 이러한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음파가 이 해망지엄마를 통과하면 어떠한 패턴을 에코를 보일 것인가? 아주 스몰한 해망지엄마, 스몰한 작은 해망지엄마, 또 균질한 해망지엄마죠. 호모지니어스한, 스몰 호모지니어스한 해망지엄마는 에코 패턴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로. 스몰 해망지엄마는 고에코로 보이고, 변연은 조금 일레귤러합니다. 변연은 경계는 조금 일레귤러, 고에코 종계로 보이. 그러면 왜 고에코로 보이느냐? 스몰 해망. 이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무수한 그 반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바스큘라의 엔도셀리움하고 바스큘라의 내강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반사를 많이 하죠. 우리 초음파는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이 음양 임피던스의 차이가 많은 물질하고 통과할 때는 반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되고, 여기에는 엔도셀리움으로 라이닝 되죠. 헤파틱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음파가 통과하면 이 내강하고 바스큘라 엔도셀리움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해망지엄마도 헤파틱 시스트가 모여 있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무수한 바스큘라 스페이스에 있는 엔도셀리움, 또 그 바스큘라 내강, 또 주위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하고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여요. 그래서 고에코 종계로 보면 반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가 많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해망지엄마는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후방 음량 증강이라 하는 것은 균질한 물질에서 후방 음량 증강이죠. 헤파틱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죠. 그리고 간낭종이죠. 간낭종은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무에콘. 그런데 해망지엄마에서는 고에콘데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파틱 시스트에는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당연하지만 그 후방 음량 증강이죠. 해망지엄마는 왜 그러면 후방 음량 증강을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해망지엄마도 본질적으로 헤파틱 시스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작은 그 바스큘라 스페이스 뭉쳐 있죠. 초음파가 어떠한 간 실질을 통과할 때, 초음파가 조직을 통과할 때, 자, 그림을 한 그려 보겠습니다. 리버가 있죠. 리버 안에 해망지엄마가 이렇게 혈관종이 있습니다. 혈관종이 있죠. 혈관종이 초음파를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반사를 많이 하죠. 반사를 많이 하면 그래서 고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해망점은 본질적으로 바스큘라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비해서 흡수나 산란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가 고에코가 되지만 주위 조직에 비해서 흡수와 산란이 적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비해서 초음파의 투과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음량 증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후방음량 증강은 헤파틱 시스트에 비해서는 해망저마가 후방음량 증강이 약하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정리 중에서 변연 고에코드 마지널 스트롱 에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널 스트롱 에코는 해망저마의 굉장히 중요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망저마가 작은 해망저마는 균질한 고에코죠. 균질한 고에코로 보입니다만은 해망저마가 커지거나 또는 커지지 않더라도 내부의 변성을 일으키면 어떤 패턴이 보이냐면 변연의 고에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변연 고에코대가.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변연 고에코대가 보일까요? 그것은 해망저마 안쪽에 그 크기가 커지면 더 심해지만 커지지 않더라도 안에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에코의 패턴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해망저마 안에 바스큘라 스페이스, 혈관강이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면 바로 이 부분은 무에코가 되는 거죠. 자, 헤모라지를 일으키면, 출혈을 일으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에코가 되는 거죠. 출혈. 그 다음에 석회화를 만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석회화는 아주 강에코가 되죠. 강에코. 그래서 해망저마가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그 에코의 패턴은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해망저마는 뭔가 변성을 일으키더라도 변연 저에코드, 변연 페리페럴, 변연 부위는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페이스를 유지. 그래서 내부는 헤테로지너스 하더라도 변연부는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원인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널 이 스트롱 에코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것은 정상간에서는 해망저마가 이렇게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패티 리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패티 리버거나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되면 크로닉 간 실질의 에코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해망저마 안에 마진의 변연의 고에코되는 리버의 그 에코하고 마스킹이 돼가지고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해망저마인지 또는 HCC인지 감별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몰 해망저마는 균질하게 되고 초음파가 안에 무수한 내부의 반사를 이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망저마가 변성을 일으키게 되면 안에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하게 되죠. 그래서 바스큘라 스페이스가 커지면 무에코, 헤모라지가 생기면 고에코, 또 칼시페이시가 생기면 그 쇄도를 동반한 강에코 같은 거 보입니다. 그러나 해망저마의 변형 부분은 마이크로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지널 스트롱 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정상간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고 만일에 주위의 간 실질이 고에코인 패티 리버나 또는 크로닉 리버 디지즈 때는 주위 간 실질 에코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망저마의
변연의 고에코대가 마스킹대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망저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망저마가 2cm 미만까지는 이렇게 고에코고 후방 음량 증강을 통하죠. 왜냐하면 주위 조직에 비해서 산란과 흡수가 적기 때문에 반사는 많이하지만 산란과 흡수가 적기 때문에 통과하는 초음파 밈이 많기 때문에 후방 음량 증강을 보입니다. 그러나 해망점에 2cm 이상 되면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하이퍼에코 림을 동반하고 내부는 저에코 영역이 보일 수 있습니다. CT 상에서는 단순 CT는 혈액과 동등한 농도를 보이고 다이나믹 CT에서는 동맥상에서 주위에 노듈라 글로뷸라 인핸스먼트가 보이고 차차 안으로 체이 들어가는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MRI에서는 T1은 낮은 신호, T2에는 하이 시그널을 보이게 되죠. 베슬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혈관 조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에서 이렇게 노듈라 글로뷸라 인핸스가 보이고 문맥 상에서는 이렇게 안으로 체이 들어가는데 가끔 해망점에 아트리알하고 포탈 베인이 션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속에는 직경 2cm에는 내부가 균질한 고에코가 많고 주위에 작은 요철이 보이는 것은 해망점에는 캡슐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노듈라리티가 보입니다. 직경이 2cm보다 크게 되면 내부의 저에코 리블이 다양한 비율로 존재하게 되나 단 주변을 감싸는 하이퍼에코 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보다는 그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 에코는 혈관 강의하는 다중반사에서 고에코로 보이고 초음파 빔이 통과를 많이 하게 해서 후방 에코 증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에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위 변화나 압박에 의해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위 변화에서 변하는 것을 카메레온 사인이라고 하고 압박에 의해서 해망점의 에코가 변화가 디스피어리언 사인이라고 하고 시간의 변화에서는 왁스 앤드 웨인 사인이라고 하죠. 할로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칼라 도플러에서 헬리오 신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해망점의 헬리오 신호가 파우더 폴라일 때 보였다 하는데 그것은 이 헬리오 신호가 아니고 이 아티팩트입니다. 헬리오가 안에 해망저의 내강에서 움직일 때 생기는 아티팩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망점의 헬리오는 아주 슬로우하기 때문에 이 도플러에서 디텍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AP 샨트가 생기면 해망점 안에 헬리오 신호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망점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초음파 진료 중에 문의하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나이, 연령, 간단한 병명과 함께 저희 병원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해설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저렇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진이죠. 요 환자는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정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신 이 사진입니다. 사이로이드 노즐이죠.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즉각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